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네, 드디어 기획의 마지막 영상이네요. 오늘 전략 기획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업이든 창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어떤 걸 하시게 되더라도 전략 기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전술에 대해서 아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과거에 그 여러 전술들, 가끔씩 막 침략한 국가들의 특징, 전술, 국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전 이런 내용이 다 사업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 사업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거든요. 하나의 작은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거에 있던, 아니 전 세계적으로 있는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작은 사회의 강점은 뭘까요? 변화에 능동적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일부 철학가들 보면은요, 현명한 리더가 나라를 운영하고 방향을 설립하면 그 나라는 부흥한다고 했어요. 저희 드림러스는 굉장히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팀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은 대표가 명확한 목표를 주고 선장처럼 일부분을 이끌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 팀에서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줘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기업에서는 전략기획팀을 두기가 힘들잖아요. 어느 한 팀에 소속된 팀원의 아이디어로만 회사가 운영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기획안이라고 할지라도 회사 운영에 드는 고정비, 원가 계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략까지 다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팀 전체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전략기획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기업에서도 전략기획팀은 되게 시야가 넓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저희처럼 작은 기업에서는 대표가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회사가 목표 달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대표의 책임이고 그리고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전략기획을 잘 설립해서 팀장이랑 팀원들에게 제시를 했다면 적절한 인력의 강약점에 따라 또 업무를 분배했다면 목표에 근접할 수 있었겠죠? 2023년에 목표 매출에 도달하지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저는 사업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전략기획에 힘을 쏟지 못했던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많은 반성을 했고 그런 회고가 저는 회사가 나아가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만일 팀원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대표가 있다면 없겠지만 그런 대표는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책임자가 전략기획의 일부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작은 기업에서의 전략기획은 대표의 가장 중요한 몫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기획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설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전략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목표 달성 방법이에요. 저는 기획에 있어서 전략기획법이 많이 변했는데요. BM, 비즈니스 모델이랑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비즈니스 모델에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넣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전 매 분기별로 팀원들에게 회사의 현재 매출과 목표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하고 때로는 수합 분석을 통해서 팀원 업무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4분기 때도 팀원들한테 그 공유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일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올해 목표 매출은 30억입니다.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은 이거예요. 이쪽에서 얼마가 나와야 되고 이쪽에서 얼마의 매출이 목표고 이쪽에서는 얼마의 매출이 목표입니다. 올해 진행하는 신사업은 무역과 OEM을 통한 제품 개발입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시장 모델을 진행해보니 이 방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모델하고 있는 타사를 분석해보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강점은 이거고 우리 회사의 약점은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강점을 살려서 이렇게 진행을 해봅시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팀별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 팀별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목표와 기획을 다 함께 설립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부적인 전략은 팀원들과 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 없으면은 팀원들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우리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이 회사를 믿고 갈 수 있나?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한테 보여주는 그 프레젠테이션 PPT를 매번 만들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원들은 단순히 우리 회사에 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같이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팀원들과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기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느냐, 일단 목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우위, 강점, 약점 보완 방법,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할 구체화적인 내용, 그리고 자원의 활용. 이 자원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예산, 그리고 우리 회사의 팀원들, 그리고 외부 협력업체들,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겠죠? 일단은 자원의 활용 굉장히 중요해요. 전략기획할 때. 현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매우 객관적이어야 돼요. 이거는 그럴 것 같은데? 내지는 우리 회사가 돈이 더 들어올 거야 라는 이런 게 아니라 매우 객관적인 지표인 이 숫자로만 집중을 해가지고 매출과 이익률 지표를 통해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사업을 해야 할지, 기존 사업을 보완해야 할지 또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희는 출판업을 베이스로 성장한 회사지만 10년 뒤를 생각하고 매출 추이를 보면은 신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났다고 해볼게요. 이 자원의 활용이 출판에만 머물 수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자원의 활용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원을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고민하냐? 투자를 받을 수 있겠고요. 대출을 받을 수 있겠고요. 있는 자금과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저희 드림너스는 3번이에요. 있는 자금과 인력으로 운영한다. 저의 목표는 팀원들과 이익률을 잘 내면서 오래오래 회사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야 진짜 야망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하다 보니까 이만한 야망이 없어요. 저도 투자를 생각해 본 적 있고 대출도 받아보고 다 해봤겠죠? 회사 자체에서 이익을 내면서 이익 가지고 재투자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거 이만한 야망이 없더라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저는 팀원들이랑 진짜 제 나이 100살이 될 때까지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연봉도 높여드리고 우리 회사의 복지도 더 좋게 해가지고 오래오래 함께하는 구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사업에 현 자원으로 이익률을 내려면은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는 제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공장을 컨택해서 OEM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어쩌죠? 무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신사업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작은 기업에 그 일을 할 사람을 채용할까요? 근데 저는 대표가 아예 모르는 분야를 채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그 자원의 활용을 할 때 대표가 모르고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거는 자원을 활용해서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대표가 개발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근데 내가 하려는 신사업은 개발의 범위가 한 90% 이상이에요. 그럼 개발자를 채용을 해요. 근데 휘둘리다가 결국엔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을 활용할 때 일단 저의 리소스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역 쪽에 네트워크를 쌓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요즘은 정말 감사하게도 온라인에서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을 들여서 신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팀원분들께서 제품 아이디어, 그리고 시장 조사, 빌드업 탄탄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원의 활용을 할 때 일단은 진짜 현실적이어야 되고, 또 우리 회사의 방향이 뭘지, 우리 회사는 투자를 받아가지고 할 거야. 그럼 사실 쿠팡, 마켓컬리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나게 적자 보면서 투자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런 회사도 있고, 저희처럼 탄탄하게 이익률 내면서 매년 돈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재투자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가 알지 못하고 팀원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일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던지 팀원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자원이 활용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가랑 예상 수익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죠. 누구를 타겟으로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 기획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제품을 예시를 들면은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 단위가 크지 않아요. 저희는 몇천 원, 만 원, 2만 원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물품 하나를 마케팅하면은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를 만들겠죠? 왜냐면 마케팅하는 인력비가 더 들 테니까요. 그러면 저는 어떤 전략을 짰냐? 애초에 스토어 자체를 브랜딩하고 일단 유입량을 증가시키자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짰어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이거 홍보해서 많이 판다 이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원가나 예상 수익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인건비를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 팀원들의 리소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제품 출시했다는 이유로 홍보하기보다는 이 제품을 어떻게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는 게 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 분석. 이 시장에는요, 유사 업종이 존재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토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잘 되는 스토어들을 분석해 볼 수 있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싶었고, 또 자체 개발 상품을 운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체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체 개발할까? 어떻게 스토어를 운영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몇백 개, 몇천 개의 스토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의 BM을 좀 고민해봐요. 아, 여기에서는 대표님이 이모티콘도 만들고 제품 다 만들어가지고 직접 공장 OEM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 판매하는 형식의 BM을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BM도 같이 분석하고 또 실제 매출도 보고 하면 타당도를 예측하기도 해요. 그리고 시장의 규모도 책정해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회사의 이제 팀의 강약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게 실패를 줄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허세에 잔뜩 깃든 대표님들 많이 봤는데 아쉬움을 좀 느꼈어요. 예로는 저희 드림레스는 SNS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품 판매를 하려고 했더니 시장 진입이 처음인 거예요. 그럼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팀별로도 장점은 더 빛나게 해주고 단점은 다른 협력이랑 좀 협력을 하던지 아니면 제가 투입해가지고 보완하기도 합니다. 대표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대표는 더 효율적인 일을 찾아야 된다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은요, 답이 없어요. 단점을 놓치면서 리스크를 늘린 선택하거나 단순 업무를 맡아하는 게 아니라 단점 보완할 수 있게끔 대표가 스킬을 쌓고 대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표는 업무를 그렇게 버거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팀의 모든 회의를 다 참석해요. 참석하고, 그리고 만약에 팀원들이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전 제가 맡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표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대표는 이런 것만 해야 돼.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팀의 상황에 따라서 강점, 약점을 생각하고 대표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대표가 보완하고, 그리고 대표가 연결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연결 지어주고, 이렇게 작은 기업일수록 많은 전략을 세우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기업에서 한 팀원한테 신사업 전략 갖고 와라, 해결책 갖고 와라. 그럼 팀원 안 하죠. 대표 하겠죠. 무능력한 대표가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부딪히고 공부하고 적용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늘 경계하는 게 겸손과 또 허세가 없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때 위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위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위임을 했다고 해서 그 팀원이 겪는 어려움도 그 팀원이 다 감내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는 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경영책을 보면은 대기업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생기는 오류들이 있어요. 책들도 되게 큰 기업들 위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자기 회사 상황에 맞춰서 목표 도달을 위한 세밀한 전략 기획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당장 일할 사람 없으면 대표가 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기획안을 써가지고 팀원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정된 자원에서 최대 효율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팀원들 의견을 기다리면서 마냥 답답해하기보다는 회사 망치지 않게끔 대표는 수많은 기획을 해볼 수도 있다고 느껴요. 저는 마냥 팀원들한테 기다려주고 의지하는 거는 학교에서만 가능한 거고, 우선은 생존을 해야 하는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열심히 메꾸면서 함께 성장에 도달해야 한다고 느끼거든요. 만약 성장이 안 되고 당연시 여기에 팀원이 있다면은 면담 진행해보고, 아쉽지만 함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저는 전략 기획에 있어서는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표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늘 평생 노력하고 고민할 부분이 전 전략기획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마인드맵으로 떠오르는 생각 적고, 두 번째로는 분기별로 전략기획안 PPT로 해서 작성해서 팀원들 공유하고, 저는 지난 6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해왔어요. 저를 믿어주는 만큼 팀원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대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략기획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회사 예시로 해서 보여드렸는데 많은 창업을 고민하시는 간호학생분들 아니면 일반 MZ분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답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꺼운 경영서 저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사업이라는 건 답이 없고요. 회사 상황에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허세 들지 맙시다. 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칠게요.